이곳에서는 그 어떤 불필요한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희미한 웃음소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벽한 평화를 깨뜨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한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체구, 쫑긋 세운 삼각형의 귀,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진 존재. 바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의 시선은 저 멀리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숲의 경계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고 곧 닥쳐올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넓고 푸른 공원, 해 질녘의 황금빛 햇살이 잔디밭 위로 길게 늘어지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교민 수진 씨는 반려견 백구와 함께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목줄 없이도 수진 씨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면 멈추고 다시 움직이면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교감과 훈련으로 다져진 둘만의 끈끈한 유대감의 증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돗개를 용맹하지만 사나운 개로 오해하곤 하지만 진돗개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자신의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백구는 공원의 다른 개들처럼 요란하게 짖거나 부산스럽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쫑긋 세운 귀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침착하게 분석하며 오직 수진 씨의 안전만을 살피고 있었죠. 그때 공원의 평화를 깨는 거칠고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와, 장군. 어서! 목소리의 주인은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의 남성, 왕 씨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자처럼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티베탄 마스티프 한 마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왕 씨는 자신에게 장군을 과시하듯 공원 중앙으로 걸어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한가로이 앉아있는 수진 씨와 그 곁을 지키는 백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다가와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개는 품종이 뭡니까? 그냥 평범한 똥개처럼 보이는데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이름은 백구예요? 하지만 왕 씨는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자신의 개를 가리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장군이를 보시오? 순수 혈통의 티베탄 마스티프로 가격만 해도 당신 차값보다 비쌀 거요. 이런 게 바로 명품견이지. 그의 허세 가득한 말에 공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왕 씨의 천박한 태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무지함이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백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의 백구는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이 킁 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제 가족이고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귀한 품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에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밥 먹여줍니까? 보아하니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는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갈 것처럼 생겼군요. 우리 장군이처럼 듬직한 맛이 있어야 진짜 경비견이라 할 수 있지요. 그는 자신의 티베탄 마스티프의 두꺼운 목줄을 잡아당기며 위세를 떨었습니다. 장군이는 주인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혀를 길게 내밀고 갸짓게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돗개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직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갔다가도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찾아 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것이 진돗개의 충성심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지능이 매우 높아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턱대고 짖거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최고의 사냥개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깔끔하게 말린 꼬리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고양이처럼 핥아 청결을 유지할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설명이 오가는 동안 백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 씨의 거만한 목소리에도 주인의 차분한 설명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주변을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진 씨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반면 티베탄 마스티프 장군이는 점차 흥분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컹! 게이츠허터책 님마스tek하고 하고 지저대며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듯 목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왕 씨는 그런 장군이를 힘겹게 제어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충성시민이 지능인이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결국 중요한 건 힘과 덩치요. 그의 마지막 말은 공허하게 공원 위로 흩어졌고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왕 씨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차의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공원의 분위기는 섬뜩할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려오던 새들의 지저귀임,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불길한 고요함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백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백구의 몸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쫑긋 세운 귀는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숲 쪽을 향해 팽팽하게 고정되었고 까만 코는 쉴 새 없이 킁킁거리며 보이지 않는 위협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목 깊은 곳에서부터 크르릉 하는 경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오직 곁에 있던 수진 씨만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는 백구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계 태세에 돌입한 듯한 극도의 긴장감. 그녀는 본능적으로 백구의 시선이 머무는 곳,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숲의 경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잿빛 그림자 하나가 덤불 속에서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린 바에 그리고 지저분하게 엉킨 털, 야생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도시의 언저리를 헤매는 굶주린 코요테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의 섬뜩한 광기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코요테의 등장은 평화롭던 공원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황급히 자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개들은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개들은 깽깽거리며 비명을 지르듯 짖어대며 주인 다리 뒤로 숨기 바빴고 어떤 개들은 겁에 질려 목줄을 끊을 듯이 날뛰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왕 씨의 자랑거리였던 거대한 티베탄 마스티프 장군은 가장 요란하게 반응했습니다. 녀석은 코요테를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지만 그 소리에는 위협보다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왕 씨는 장군, 조용히 해! 이리 와!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통제력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목줄은 날뛰는 거대한 개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허세는 야생의 그림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우왕좌왕하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듯한 섬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수진 씨와 백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개들이 패닉에 빠져 찢어질 듯 지저대는 동안 백구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냥개이자 경비견은 불필요한 소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헛되이 짖는 것은 곧 두려움의 표출이라는 것을 그 작은 몸은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모든 집중력은 오직 한 곳, 굶주린 포식자 코요테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백구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게 중심을 뒤로 옮기고 앞다리를 땅에 단단히 고정한 채 온몸의 근육을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시켰습니다. 꼬리는 더 이상 말려있지 않고 마치 칼처럼 꼿꼿하게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망가기 위한 준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완벽한 공격 준비 태세였습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코요테의 작은 움직임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맹렬하게 빛났습니다. 코요테의 의도, 다음 동선, 그리고 약점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한 분석이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자신과 코요테 사이의 거리를 재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승리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 년간 한반도의 척박한 사냐를 누비며 살아남은 진돗개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백구의 팽팽한 긴장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백구를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몸을 낮춰 떨리는 손을 백구의 등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것은 제지하려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와 함께 있다는 무언의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인과 개의 깊은 유대감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 손길을 느낀 백구의 크르릉거리는 경고음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더욱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 소리는 코요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고 저 사람은 내 주인이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코요테는 잠시 혼란스러운 듯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겁에 질려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저 작고 하얀 개만이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생의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작은 상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며칠을 굶주린 배고픔은 그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코요테는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아내며 시험하듯 아주 천천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온몸이 용수철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요테가 앞으로 내디딘 그 한 발자국은 공원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먼 포식자는 가장 쉽고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맹렬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작은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지저대며 허둥대는 거대한 티베탄 마스티프 장군이었습니다. 코요테의 입장에서 장군은 그저 소리만 요란할 뿐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야생의 포식자는 잿빛 섬광처럼 장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왕씨의 허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 돼! 저리 가! 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몸은 공포로 굳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랑이던 명품견 장군은 코요테가 달려들자 짖는 것마저 잊고 낑! 나안차스의 시체사차로릴 딴짓다 하는 처량한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춘 채 주인의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패닉에 빠져 날뛰자 왕씨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목줄과 함께 풀밭 위로 보기 흉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명품 옷은 흙과 풀로 더러워졌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던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가장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것은 백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저 명품견 장군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코요테가 넘어진 왕씨와 그의 개에게 달려들어 이빨을 박아 넣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추고 끔찍한 결말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백구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무모한 돌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각인된 사냥개의 본능이 이끄는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백구는 코요테의 정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운 민첩성으로 코요테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맹수가 방향을 틀 틈도 주지 않고 녀석의 뒷다리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큰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진돗가의 특유의 영리한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의 소모전을 피하고 상대의 기동력을 먼저 무력화시키는 것. 게임. 타하는 비명과 함께 전속력으로 달리던 코요테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측면 공격에 당황한 코요테가 고통스럽게 몸을 돌렸을 때 백구는 이미 안정거리를 확보한 채 다시 낮은 자세로 녀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풀밭 위에는 넘어진 채 낑낑대는 거대한 개와 넋이 나간 그의 주인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뒷다리를 절뚝이는 부상당한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와 세상 모든 것들 사이에 작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굳건히 서서 모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 씨는 흑투성이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똥개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개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정적 속에서 오직 백구의 낮고 단호한 크르르 하는 경고음만이 울려 퍼지며 그 굴욕의 순간을 영원처럼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절뚝이는 코요테와 그 앞을 막아선 백구, 야생의 본능과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코요테는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 속에서도 굶주림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낮췄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더욱 흉포하게 빛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다시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백구 역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녀석의 움직임에 맞춰 온몸의 근육을 다시 한번 긴장시켰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구야 하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차마 백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영웅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덩치와 힘의 차이는 명백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일지도 모르는 싸움의 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코요테가 땅을 박차고 백구를 향해 마지막 돌진을 감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은 단순히 몸집이 작은 개가 거대한 맹수를 이긴 영웅담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종을 뛰어넘는 우정이라는 흔하고 진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히 정의할 수 없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교감과 경이로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보여준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견, 진돗개입니다. 녀석이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 앞에서 보인 행동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멎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교회 지역에서였습니다. 이곳에는 한인 교포 2세인 존 씨가 그의 둘도 없는 가족, 진돗개 백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존 씨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던 그에게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백구는 그의 뿌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은 존 씨와 백구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만들었고 영리하고 늠름한 백구는 동네에서도 명물로 통했습니다. 팬들이라면 잘 알다시피 진돗개는 주인과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극도로 강해지는데 백구는 그야말로 진돗개의 모든 장점을 가진 완벽한 개였습니다. 존 씨와 백구의 주말 일과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의 비영리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유기견 보호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곳이었습니다. 설립자가 바로 서커스단에서 평생을 보낸 괴짜 조련사 출신이었는데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서커스단이나 불법 사육시설에서 학대받고 버려진 대형 맹수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사자, 퓨마, 그리고 몇 마리의 곰까지. 이곳은 세상의 끝에서 상처 입은 맹수들이 마지막 위안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존 씨는 주로 시설 보수나 먹이 운반 같은 굳은 일을 도왔고, 백구는 그런 존 씨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보호소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존 씨는 새로 들어온 동물을 위해 임시 거처의 울타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공기는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존 씨와 백구가 작업을 하던 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대형 격리 시설에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밀렵군에게서 구조되어 이곳으로 오게 된 시베리아 호랑이 칸이었습니다. 칸은 아직 보호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상태였고 관리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임시 격리 시설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보호소에 야생의 포식자가 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야생 그 자체의 포효였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음소리는 단순히 고막을 때리는 것을 넘어 존 씨의 심장을 올가매는 듯한 물리적인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랑이의 포효에 포함된 초저주파 음역은 상대의 몸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기묘한 사실을 존 씨는 그 순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땅에 뿌리 내린 듯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 칸은 굶주린 눈으로 존 씨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25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몸,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검은 줄무늬, 그리고 한번 물면 그 무엇이든 으스러뜨릴 수 있는 거대한 턱.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존 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발치에 있는 작은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어서. 존 씨는 목이 매는 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가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얼어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작은 개가 거대한 호랑이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한 입거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씨의 예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식은 바로 다음 순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백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 씨의 다급한 부름을 뒤로하고 주인을 등진 채 앞으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대한 호랑이와 주인 존 씨 사이를 가로막듯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린 채 낮고 깊은 경고음과 함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조약돌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에는 두려움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주인을 지키겠다는 진돗개 특유의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용맹함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애호가들이라면 알겠지만 진돗개는 위협을 감지하면 주인의 앞을 가로막아 방패가 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백구는 지금 그 본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거대한 호랑이 칸 역시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칸은 목표물이었던 존 씨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이 작고 하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리거나 포효를 터뜨리는 대신 칸은 몸을 낮추고 천천히 백구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는 살랑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 팽팽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맹수가 사냥 직전 상대를 탐색하며 약점을 파악하려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호소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다른 맹수들도 겁에 질린 관리인들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말도 안 되는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탐색을 마친 칸이 움직임을 멈추고 강력한 뒷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존 씨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거대한 맹수가 도약하는 찰나의 순간 끔찍한 비명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자신의 귓가를 찢어 놓을 것이라 직감했다. 몇 초가 흘렀을까? 아니, 어쩌면 1초도 흐르지 않았을 영원과도 같은 시간. 하지만 예상했던 끔찍한 파열음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보호소를 채우던 살벌한 긴장감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는 정적이 대신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존 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공격 준비를 마쳤던 호랑이 칸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그 거대한 맹수를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백구의 행동 때문이었다. 백구는 더 이상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맹렬한 투지로 불타오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녀석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백구는 앞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를 치켜든 차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개들이 싸우기 직전에 보이는 위협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놀자고 상대를 초대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플레이 바우놀이 자세였다. 목숨을 건 대치 상황에서 이 작은 진돗개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싸움이 아닌 놀이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이게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배를 보이는 것과 같은 복종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전문가들은 진돗개가 가진 고도의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현된 순간이라고 분석한다. 백구는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백구는 공격과 도주라는 선택지 외에 관계를 재정립하는 제3의 길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협적인 상황 자체를 다른 성격의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것임을 이 작은 개는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진돗개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놀라운 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구의 기묘한 행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호랑이 칸이었다. 칸의 뇌리에 각인된 생존 본능은 눈앞의 작은 생명체가 먹잇감 혹은 제거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백구가 보내는 몸짓 언어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다. 칸은 잠시 주춤거리며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머리를 갸우뚱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난해한 문제를 만난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칸의 육중한 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리가 흘러나왔다. 푹! 푹! 하고 코로 바람을 내뿜는 듯한 낮고 부드러운 소리. 일부 동물학자들이 처핑추핑 또는 프러스텐프루스텐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호랑이가 공격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안심시킬 때 내는 일종의 인사법이다. 어미가 새끼에게 혹은 친한 동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이 친근한 신호를 칸은 지금 작은 개 백구를 향해 보내고 있었다. 야생의 포식자와 충직한 개 사이에 언어를 초월한 교감이 시작되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목격한 것은 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찍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있던 보호소의 젊은 관리인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호랑이가 탈출했다는 비상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보고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그의 렌즈는 어느새 역사에 남을 기적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고 바람 소리에 섞인 거친 숨소리 때문에 음질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 놀이를 청하는 믿을 수 없는 모습과 그의 화답하듯 부드러운 처핑 소리를 내는 호랑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관리인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해도 될까? 하지만 그는 이 경이로운 장면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의외의 동물 친구들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감한 개가 맹수의 마음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네티즌들이 합성 아니냐, 주작이다라며 의심했지만 영상의 날 것 그대로의 현장감과 존 씨의 겁에 질린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곧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그리고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감동과 경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작은 개는 강철로 된 심장을 가졌나? 내 평생 저렇게 용감한 생명체는 본 적이 없다.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다. 상대의 적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저 개의 지능은 돌고래나 침팬지에 버금갈지도 모른다와 같은 분석적인 댓글부터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생명과 생명이 소통하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다. 라는 감성적인 소감까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전 세계의 진돗개 팬들과 견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진돗개. 한번 주인을 정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진돗개의 본성이다. 이 영상은 진돗개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캐나다인 견주는 우리 집 진돗개도 고양이에게는 쩔쩔매는데 호랑이 앞에서 저런 담대함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다. 백구는 모든 진돗개의 영웅이다. 라는 유머러스한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기묘한 사건은 진돗개가 그저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저서고토바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줄 아는 매우 지적인 견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구와 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영상을 넘어 종을 뛰어넘는 교감과 이해, 그리고 용기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과도 같았던 첫 만남 이후 캘리포니아의 작은 동물 보호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존 씨와 백구가 봉사활동을 오는 주말이 되면 거대한 우리 안에 있던 호랑이 칸은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입구 쪽을 서성였습니다. 백구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칸의 거대한 몸에서는 어김없이 그 부드러운 처핑 소리가 터져나왔고 백구 역시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달려가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보호소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존 씨와 보호소 직원들의 세심한 관리에 둘은 제한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감 방식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맹수칸은 백구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백구가 자신의 거대한 꼬리를 장난감처럼 물고 흔들어도 그저 묵묵히 받아주었고 심지어 백구가 장난스레 짖으며 달려들면 거대한 몸을 일부러 뒤로 발라당 넘기며 져주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 팬들이 경악했던 장면은 칸이 자신의 앞발로 백구를 조심스럽게 툭툭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한 동물의 두개골을 단번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앞발이었지만 칸은 발톱을 완벽하게 숨긴 채 오직 부드러운 발바닥 부분으로만 백구를 어루만졌습니다. 칸에게 백구는 더 이상 먹잇감이나 침입자가 아닌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작고 하얀 친구였습니다. 이 기묘한 우정의 증거로 칸은 이제 백구를 만났을 때만 특별한 처핑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사육사나 동물이 들을 때는 일반적인 저음의 소리였지만 백구 앞에서만큼은 한 톤 더 높고 짧게 끊어지는 마치 둘만의 비밀 암호 같은 소리로 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영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는 결국 예기치 못한 암초를 몰고 왔습니다. 영상이 너무나도 유명해진 나머지 결국 주 정부 동물 관리국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며칠 뒤 보호소에는 차갑고 사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종의 특성과 안전 규정에 따라 최상위 포식자와 다른 종의 개체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이는 잠재적 동물 학대에 해당될 수 있음. 곧이어 관리국 직원들이 예고 없이 보호소를 방문했고 그들의 눈에는 이 기적적인 교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류상의 위험 요소와 규정 위반 사례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존 씨와 보호소 측에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백구의 보호소 출입을 금지하고 두 동물을 영구적으로 격리 조치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동한 기적의 우정은 이제 차가운 법과 규정의 벽 앞에서 한낱 위반 사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뒤 동물관리국에서 제시한 격리 조치 시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존 씨는 백구를 데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대변하듯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부터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백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존 씨의 다리에 몸을 기댔고 칸 역시 우리 안 깊숙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낮은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마치 둘 다 이 가슴 아픈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존 씨는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두 친구를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법과 규율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세상이 목격한 이 살아있는 기적을 지켜야 할까? 그의 마음이 절망의 무게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존 씨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소 한쪽 구석, 잊혀진 듯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창고 안에 놓인 서커스단 시절에 사용되었던 낡고 육중한 이동용 우리, 그 녹슨 철제 우리를 보는 순간 존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계획. 하지만 이대로 두 친구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다면 이것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과연 존 씨는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백구와 칸, 이 기적 같은 친구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명. 로키 산맥의 광활한 품에 안긴 한적한 미국 시골 농장의 평화로운 새벽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 대신 정체 모를 위협이 드리운 긴장감이 농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어둠 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공포의 순간,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위협에 맞선 것은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하얀 동양의 개 한 마리였습니다. 낯선 땅, 거대한 대자연의 위협 앞에서 이 작은 생명체는 어떻게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공포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농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드넓은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존의 농장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가축을 돌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평범하지만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특히 그가 애지중지 키우던 30마리의 염소들은 그의 자부심이자 농장의 가장 큰 활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존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염소들이 건강하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농장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게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존의 세상을 떠난 한국인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토종개인 진돗개의 영민함과 충성심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존에게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이자 살아있는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다른 농장개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들 낯선 소리에 요란하게 짖으며 호들갑을 떨 때도 백구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멀리 있는 숲이나 산등성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날카롭고 예리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존은 그저 백구의 독특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농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염소들이 밤새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내었고 다른 개들은 겁을 먹은 듯 우리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굶주린 코요테의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광활한 자연에서 그 정도의 위협은 일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존은 염소, 우리 근처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코요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깊게 파인 자국, 그것은 마치 작은 표범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존의 머릿속에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불길한 이름, 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퓨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염소 우리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총을 손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농장에는 유독 짙고 무거운 어둠이 내렸습니다. 존이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 동안 백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인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육중한 실루엣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존이 막연히 두려워하던 존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퓨마,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발걸음으로 염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모습은 완벽한 포식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 자란 수컷 퓨마는 근육질의 몸과 한번 물면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턱,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사냥꾼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퓨마의 등장에 농장의 다른 개들은 이미 겁에 질려 짖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고, 염소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은 듯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오직 백구만이 고요했습니다. 백구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땅에 몸을 낮게 붙이고 조용히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싸움을 앞둔 전사의 결의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진돗개의 혈통에 각인된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퓨마는 이 작은 흰 개를 하찮게 여기며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목표는 오직 울타리 너머의 손쉬운 먹잇감, 염소들이었으니까요. 퓨마가 가볍게 몸을 날려 2미터가 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순간 정적을 깨고 하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3배는 더 큰 거대한 포식자를 향해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공격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간 사냥개로서 다져진 본능이 그의 몸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퓨마의 강력한 앞발을 피해 옆으로 파고들어 잠시 균형이 무너진 퓨마의 뒷다리를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퓨마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사냥감이 감히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사냥꾼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퓨마는 이제 염소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의 번뜩이는 눈은 오직 이 작고 성가신 흰 개, 백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고요했던 농장의 밤은 순식간에 두 맹수의 맹렬한 격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퓨마의 묵직한 앞발이 허공을 가르고 백구는 재빠르게 피하며 다시 공격할 틈을 노렸습니다. 싸움의 소리는 멀리 떨어진 존의 집까지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잠결에 뒤척이던 존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코요테들의 소란 정도로만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와 홀로 외로운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존은 여느 때와 같이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섰지만 평소라면 염소들의 활기찬 울음소리와 개들의 아침 인사로 소란스러웠을 농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존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염소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튼튼했던 울타리는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고 땅은 온통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벌어진 끔찍한 사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대한 맹수의 발자국과 함께 뒤엉킨 털 뭉치, 그리고 땅을 파헤친 처절한 몸부림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존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염소들이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서진 울타리 너머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마리의 염소들이 모두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가장 안쪽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염소는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존은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처참한 흔적은 분명 거대한 포식자와의 싸움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염소들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핏자국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농장개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계집 깊숙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존은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백구의 이름을 외치며 농장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염소 우리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작은 흰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온몸은 퓨마의 발톱에 깊게 핥휘어지고 이빨에 물린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자신의 피와 퓨마의 피로 뒤섞여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백구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염소 우리가 있는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희미하게 뜨여있는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존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밤에 벌어진 일의 전말을 이 작은 개가 홀로 거대한 퓨마와 맞서 싸워 30마리의 염소와 농장 전체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닥에 남겨진 피 묻은 발자국들은 백구가 부상당한 퓨마를 농장 경계 밖까지 쫓아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외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지금 백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개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가 이뤄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존의 낡은 픽업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동물병원 앞에 멈춰 섰을 때 백구의 숨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희미했습니다. 피로 흠뻑 젖은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받아든 베테랑 수의사 닥터 밀러는 처음에는 분노에 차 존을 다그쳤습니다. 세상에, 코요테 떼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개를 내버려 두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소? 그러나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코요테가 아닙니다. 퓨마였습니다. 혼자서 그놈과 싸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닥터 밀러의 얼굴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살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퓨마의 발톱과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의 근육은 파열되고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작은 개는 이미 몇 번이고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심장은 기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백구의 이야기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남편에게, 접수 담당자가 단골 손님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유일한 식료품점과 주유소, 동네 식당을 거치며 가뭄 끝에 번지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존의 그 조용한 흰둥이가 퓨마를 말도 안 돼. 평생을 이 로키 산맥 근처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퓨마는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다 자란 사슴도 단번에 목을 부러뜨리는 산의 유령과 개 한 마리가 싸워 이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존이 며칠 후 붕대를 감은 백구를 데리고 지친 모습으로 농장에 돌아오자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존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피로 얼룩진 싸움터와 존이 보존해둔 거대한 퓨마의 발자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주인의 곁을 지키며 희미하게 꼬리를 흔드는 백구를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존의 농장 앞 도로는 조용한 시골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픽업 트럭을 몰고 지나가며 존에게 격려의 경적을 울렸고 아이들은 백구를 위한 간식과 장난감을 울타리에 걸어두고 갔습니다. 평생 퓨맥의 가축을 잃어본 늙은 목장주가 존의 농장 앞을 지나가며 말없이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다는 목격담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백구의 영웅담으로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지역 신문인 콜로라도 크로니클에서는 한 면에 염소 30마리를 구한 하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이 존의 농장으로 몰려들었고 존은 얼떨결에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때마다 자신보다 백구를 더 내세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구가 해낸 일입니다. 제 아내가 늘 말했죠. 진돗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존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자 작은 시골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전역, 심지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가들과 개품종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퓨마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상대로 작은 개가 보여준 기적적인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 답은 백구가 가진 피, 바로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성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도에서 유래한 이 개들은 수천 년 동안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냥과 경비를 담당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돗개의 유전자는 다른 개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몇 가지 독특한 형질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섬기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주인의 셔츠 냄새와 같은 익숙한 냄새를 기억해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을 넘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영역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존의 농장은 백구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었고 염소들은 그가 지켜야 할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퓨마의 침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행위였고 백구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대담성입니다. 진돗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정하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사냥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전략적인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백구가 퓨마의 뒷다리를 먼저 공격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거대한 적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급소를 노리는 사냥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특히 열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개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용맹함의 근원에 대해 수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의 충성심입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주인의 가족과 재산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존의 죽은 아내가 백구를 그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 진돗개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구에게 존과 농장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용감한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 미국에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가 품고 있는 전설적인 충성심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극적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평범한 개가 아닌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구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농장의 평화를 지키는 늠름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멀리 다른 주에서까지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존은 백구를 위한 안락한 셋집을 지어주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매일 밤 염소 우리 근처에서 잠을 청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농장에는 다시 한번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패배를 잊지 못한 퓨마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농장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와 존의 농장은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의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영웅에 대한 기록도 단순한 생존의 드라마도 아닙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작은 체구의 한국 진돗가의 한 마리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그림자와 마주섰을 때 그 누구도 그 작은 생명체가 거대한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 그리고 그 앞에 선 작은 용기,
이것은 충성심이 어디까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떨리는 증언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미국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원과 그림 같은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이웃 간의 전기 돈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존과 메리 밀러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염소 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30마리가 넘는 염소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 농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모든 애정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가족에게 특별한 구성원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 미소였습니다. 남편인 존은 과거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영리하고 용맹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진돗개의 매력에 깊이 빠졌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존은 언젠가 진돗개와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그는 한국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 온 유기견 진돗가의 한 마리를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 만난 순간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채 보호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백구. 하지만 그 슬픔에 잠긴 눈빛 속에서도 존은 무언가 강인하고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이 작은 생명체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미소라는 예쁜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농장 생활은 도시의 보호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흙냄새, 처음 보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넓은 공간은 미소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덩치가 큰 염소들이 신기한 듯 다가올 때면 미소는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조금은 특이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의 강한 경계심과 독립성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무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소 역시 존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열고 메리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는 한동안 거리를 두었습니다. 존과 메리는 그런 미소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소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을지 알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존은 매일같이 미소와 함께 농장 구석구석을 산책했고 메리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에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염소들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무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외부의 위협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미소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농장의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 미소는 작지만 늠름한 모습으로 농장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밀러 부부에게 미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농장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작은 진돗개의 충성심이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농장 위로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처음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농장에서 기르던 댁 몇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칠 뒤에는 다른 이웃의 양 한 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지역에는 코요테나 들개들이 종종 출몰했고 가축을 잃는 것은 안타깝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코요테들이 부쩍 극성이군 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점점 더 대담하고 기이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 자국과 함께 처참하게 찢긴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는 코요테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강력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이 마을을 배회하며 공포를 심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소문들이 마을을 떠도는 동안 밀러 부부의 농장에서는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소의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나 명랑하고 활기찼던 미소는 눈에 띄게 예민해졌습니다. 낮은 물론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소는 편안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현관문 앞을 지키거나 창밖의 어둠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귀는 마치 레이더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들을 쫓았습니다. 진돗개 애호가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진돗개는 다른 견종에 비해 청각과 후각이 월등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나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존과 메리는 미소가 그저 낯선 소리에 경계심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나이든 농부인 헨리가 존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 산에는 수십 년에 한 번씩 산의 그림자가 내려온다고 했네. 난다. 만져질 사자마 하였으니 거대한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소리 없이 움직이며 짐승들을 사냥한다고 했지. 존은 그저 오래된 전설이나 미신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퓨마, 즉 산사자는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존은 헨리의 말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묘한 이야기는 보통 마을에 떠도는 가십거리 중 하나로 치부되기 마련이지만 최근의 사건들과 맞물려 묘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점점 밀러 부부의 농장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1마일 떨어진 이웃 농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공격당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본 보안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코요테의 짓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힘센 놈이에요. 마을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뜬 소문이나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존재는 명백한 현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존은 즉시 농장 울타리를 보강하고 밤에는 모든 염소를 튼튼한 우리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협이 농장의 코앞까지 닥쳐왔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이 희미한 가운데 미소는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숲과 농장의 경계선을 노려보았습니다. 존이 미소, 이리 와. 괜찮아 하고 불렀지만 미소는 그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이 이곳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지금 어둠 속에 도사린 실체와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농장은 거대한 위협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폭풍이라도 몰려올 듯 하늘은 짙은 구름에 뒤덮여 있었고 달빛과 별빛마저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어둠이 농장을 집어삼킬 듯 짓눌렀습니다. 낮 동안 계속된 불안감과 긴장 탓이었을까요? 존과 메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존은 농장 주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염소 우리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괜찮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파수꾼 미소만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현관 앞 자신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바늘 끝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코는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었고 양쪽 귀는 나무잎 하나 스치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팬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사냥 본능과 영역 방어 본능이 매우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이 결합될 때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경비견으로 변모합니다. 지금 미소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 고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이제는 자신의 무리가 된 염소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마침내 미소가 기다리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아주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흙을 밟는 육중하지만 소리 없는 발걸음. 미소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라는 분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의 침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걸음은 더욱 대담하고 단호하게 염소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듯 침실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본 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진돗개는 위급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없을 때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곤 하죠. 미소는 지금 주인을 깨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서 위협에 맞서는 것이 무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개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을 통해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미소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이제껏 겪어보았던 그 어떤 동물과도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공기 중에 떠도는 야생의 냄새는 코요테나 들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짙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상위 포식자만이 풍기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미소는 자세를 낮추고 내 발에 힘을 주어 땅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염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던 전설 속의 포식자, 거대한 퓨마였습니다. 퓨마는 염소 우리의 나무 울타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에서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먹잇감들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소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퓨마와 염소 우리 사이에 자신의 작은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크르릉, 멍, 멍, 멍. 그것은 필사적인 경고이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거대한 퓨마와 작은 진돗개, 농장의 운명을 건 고독하고도 불평등한 싸움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소의 용맹한 외침에 거대한 퓨마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선 두 생명체 사이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퓨마의 눈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이토록 작고 하찮은 생명체가 감히 앞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퓨마는 경멸적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에게 미소는 사냥에 방해가 되는 성가신 벌레, 한번 발을 휘두르면 그대로 지식여질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퓨마는 미소를 무시하고 다시 염소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쉬운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 귀찮은 개와 힘을 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퓨마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퓨마가 등을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 미소는 마치 번개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진돗개 애호가들이 아는 그들의 특징인데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과 빈틈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한 지능적인 사냥꾼입니다. 미소는 정면 대결이 무모한 자살 행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퓨마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퓨마를 괴롭히고 시간을 벌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퓨마의 육중한 뒷다리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박아 넣고는 순식간에 몸을 빼내 다시 거리를 벌렸습니다. 크악! 예상치 못한 기습에 놀란 퓨마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거대한 몸체가 회전하며 일으킨 바람이 미소의 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퓨마의 눈이 미소를 향했습니다. 이제 미소는 더 이상 성가신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제거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퓨마는 앞발을 들어 미소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굵은 통나무 같은 앞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번뜩였고 그 일격은 공기를 가르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으로 공격을 피한 미소는 다시 퓨마의 주위를 빙빙 돌며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농장의 마당은 두 맹수의 처절한 죽음의 무도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퓨마가 공격하면 미소는 피하고 퓨마가 잠시 틈을 보이면 미소는 어김없이 달려들어 뒷다리나 옆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미소는 결코 깊은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지만 그 집요하고 성가신 공격은 퓨마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퓨마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사냥 과정에서 자신이 다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입니다. 작은 부상이라도 입게 되면 다음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전략은 바로 이 포식자의 본능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잡으려면 너도 다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미소의 하얀 털은 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퓨마의 발톱에 스친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충성심과 책임감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우리 안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무리가 있고 저 집 안에는 사랑하는 주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포기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반면 퓨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쉬운 사냥이 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퓨마는 이 작은 개를 끝장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소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퓨마가 우리를 들이받는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존의 귓가에 희미하게 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존이 들은 소리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듯 희미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희미하게 들려오는 동물의 비명소리.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는 그저 바람소리이거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이려니 하고 무심코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소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평소의 짖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통과 경고가 뒤섞인 그 소리는 존의 잠을 단번에 깨웠습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내를 깨운 존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사냥용 라이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존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염소 우리의 튼튼했던 나무 울타리 일부가 박살이 나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격렬한 싸움의 흔적인 듯 깊게 파인 흙더미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소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붉은 피와 흙으로 뒤엉켜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은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는 듯한 안도감과 충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미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존은 보았습니다. 미소가 쓰러진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숲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흥건한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는 것을, 그것은 미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피였고 그 옆에는 거대한 맹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 그리고 간밤에 자신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작은 진돗개 미소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퓨마와 맞서 싸워 30마리의 염소와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조는 피투성이의 미소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미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소야, 정말 미안하다. 이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거대한 퓨마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살난 울타리와 현장에 남은 퓨마의 핏자국,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차에 사경을 헤매는 미소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밀러 부부의 농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름도 낯선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가 모두를 대신해 마을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진돗개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주인을 따르는 것을 넘어 주인이 속한 공동체와 영역 전체를 보호하려는 확장된 개념을 포함합니다. 미소는 밀러 부부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음식과 의약품을 내밀며 존을 위로했고 밤새 미소를 돌봐줄 지원자들도 나섰습니다. 한때 낯선 이방견이었던 미소는 이제 마을 전체의 영웅,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소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존은 급히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도시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의사는 미소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다출혈과 다발성 골절, 내장 파열까지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절망적인 말에 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아니, 우리 마을 전체의 영웅입니다. 수의사는 존의 간절함과 미소의 사연에 감동하여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존과 마을 사람들은 초조하게 복도에 앉아 작은 영웅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소는 이 기적 같은 싸움의 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수술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영웅 미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마리 용감한 개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미소의 수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밀러 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퓨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